자, 이제 주기율표,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주기율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주기율표는 화학 원소들의 주기성, 어떤 특정하게 일정 주기를 가지고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 거를 표로 만들어 준 거를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주기율표가 발전되고 한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새쌍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같은 같은 세로줄에 해당하는 족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건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새쌍 원소를 무슨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었을 때 중간 원소의 원자량이 나머지 두 원소의 평균값하고 거의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쌍 원소가 일족 원소인 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일족에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 원자량을 예를 들어서 얘를 A, B, C 라고 얘기를 해주면 가운데 있는 원자량, 나트륨 원자량 B는 이 새쌍 바깥에 있는 요 둘의 원자량의 산술 평균하고 같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새쌍 원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기율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뉴렌즈의 옥타브설 또는 옥타브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원소들을 무슨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었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옥텟 규칙의 시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8개가 꽉 차면 다시 처음부터 전자가 채워지고, 다시 8개가 꽉 차면 다시 처음부터 원자가 채워지고 했던 옥텟 규칙의 시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의 주기율표랑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멘델리예프의 주기율표예요. 현재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원자들을 배열을 했었을 때는 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었을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발견되지 않는 원소는 빈자리로 뒀고 여기에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원소들을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면서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 동위 원소의 개념이 이 당시에는 없어가지고요. 동위 원소에 의해서 원자량이 좀 차이가 나고 하는 개념이 저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기도 했다. 왜? 동위 원소 때문에 더 원자 번호는 작은데 원자량이 무거운 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예측에 벗어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하고 거의 유사한 거를 만들어낸 건 바로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고요. 얘는 X선 연구를 통해서 원소에서 원자 핵의 양성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개념,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했고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뭐다?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면서 현재 주기율표의 틀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새쌍 원소설, 옥타브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멘델리예프, 그 다음에는 모즐리, 그러면서 현대의 주기율표로 넘어오게 됐는데, 보면 주기율은 원소들을 무슨 순으로? 원자 번호 순, 그러니까 양성자 수 순으로 배열을 할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인데, 이렇게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던 전자 껍질에 최대 허용 가능한 전자 수가 어떻게 돼서 정해져 있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주기율은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되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한 표가 바로 주기율 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의 주기는 가로줄에 해당이 되고요. 1에서 7쪽이에요. 그러니까 7줄로 돼 있고, 세로줄은 족에 해당이 되고요. 1쪽부터 18쪽이에요. 우리 족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원자과 전자 수죠. 그쵸? 원자과 전자수가 바로 족과 관련이 있고, 다음 주기는 뭡니까? 앞에서 우리 배웠던 껍질 중에 주, 양자, 수, 전자, 주, 껍질, 수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주기에 해당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면은 왼쪽 1쪽부터 18쪽까지 있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주로 뭐예요? 금속 원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비금속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주기는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그죠? 그 다음에 2주기하고 3주기는 각각 8개. 그 다음부터는 18개의 원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전자 배치하고 주기율을 보게 되면은 원소의 전자 배치는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 뭐가 자꾸 변해요?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뭔가 원소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전자가 맨 마지막으로 채워진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자 껍질 배치에 의해서 원자과 전자수는 어떻게 됐어요? 주 양자수가 가장 큰 껍질에 S와 P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만 뭐라고 불렀어요?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D 오비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주양자수가 가장 큰 S하고 P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만 뭐에 해당이 된다? 원자과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알다시피 같은 족 원소, 동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원자과 전자수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족의 끝자리 수하고 같죠. 근데 원자과 전자수는 뭐에도 관여할 수 있어요? 화학 결합에도 관여할 수 있어요.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하는 전자가 바로 원자과 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18쪽 원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1주기만 2개고 나머지는 8개가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8개가 꽉 차서 가장 안정한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옥텟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옥텟 상태가 가장 안정하고, 따라서 이때는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8개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0개라고 해줘야 됩니다. 18쪽 원소들은. 그 다음에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의 껍질 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주, 양자 수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주기의 번호, 주, 양자 수하고 같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1개, 2족 2개, 13족 3개, 14쪽 4개, 5, 6, 7, 8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있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안 배워요? 3쪽부터 12쪽까지는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3쪽부터 12쪽 원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이 원소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3족부터 12족 전이 원소는 바로 뭐에 해당이냐면 D 오비탈에 전자가 다 채워지지 않은
원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1족부터 13족부터 18족까지 원소를 전형 원소라고 합니다. 전형 원소는 d 오비탈에 전자가 없던지 아니면은 d 오비탈에 전자가 꽉 채워진 원소들을 전형 원소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전위 원소는 배우진 않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주기율이 나타나는 결국에는 가장 큰 원인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하는 원자과 전자 수가 원자 번호가 늘어남에 따라 주기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가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자, 아까도 얘기했죠. 껍질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 허용 전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자 껍질마다 최대 허용 전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기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로 나눠지는데 가운데 보면 준금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금속은 보통 왼쪽, 주기율표의 왼쪽하고 가운데 있는 전위 원소들은 다 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전위 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금속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보통 1개부터 보통 3개까지 1족, 2족, 13족 원소들이 보통 이제 금속 원소에 해당이 되고요. 실온에서 고체입니다. 수는 액체이지만 HG.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열하고 전기가 잘 통해요.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좋습니다.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존재해요. 단 수소만 1번이기 때문에 왼쪽 위에 존재를 하게 돼요.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18쪽은 비금속은 맞지만 이온이 되지가 않아요. 비활성 기체라 아예 따로 생각을 해줍니다. 얘는 원자과 전자 수가 보통 통상적으로 몇 개에서 5개에서 7개 사이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상태인데 불온만 액체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얘네들은 열하고 전기가 잘 통하지를 않아요. 부도체예요. 흑연만 예외적으로 비금속인데도 전기가 통합니다. 흑연은 탄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형태에 해당이 되는데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중간 성질을 갖거나 또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요 준금속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소를 보면은 이렇게 18쪽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뭐가 커지냐면은 금속성이 증가를 해요. 금속 원소의 성질이 커져요. 그 다음에 17쪽이 맨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뭐가 더 커져요? 비금속성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금속성이 커진다와 비금속성이 커진다는 둘 다 같은 의미로 공통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냐면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에 뭐냐면은 이온 형성이 잘 된다. 이온 형성이 잘 된다. 그 다음에는 화합물 형성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온 형성이 잘 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무슨 소리예요? 전자를 잘 얻거나 잘 잃는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전자를 잘 잃거나, 그러니까 전자를 잘 잃으면 무슨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전자를 잘 얻습니다. 이거는 무슨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족 원소, 동족 원소 뭐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에 해당이 되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1족 원소들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특히나 1족 원소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금속은 반응성이 커져요.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에 산소나 물하고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물하고 쉽게 반응을 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시키냐면은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비금속과 반응을 해서 일가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그쵸? 1족 원소니까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쉽게 일가 양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은 2족 원소, 원자과 전자수 2개짜리고 얘는 알칼리 금속보다는 반응성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반응성이 커서 비금속하고 반응해서 2가의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17족 원소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위로 갈수록. 그래서 할로젠 원소가 17족 원소에 해당이 되고 플로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이고 반응성이 비금속 원소 중에서 제일 크고요.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7개이니까 안정해지는 옥텟이 되기 위해선 전자 하나를 얻습니다. 그래서 1가 음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비활성 기체는 그냥 다른 원소들하고 화학 결합 자체를 하질 않아요. 다른 원소들하고 거의 반응을 하질 않고 실온에서 어떻게 돼요? 모두 기체.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화합물 형성을 하지 않아요. 화합물 형성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보통 단원자 분자가 됩니다. 원자 하나가 분자 하나예요. 그냥. 자, 그러면 요 117부터 일단 118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답 맞춰봅시다. 1번은 X, O, X 2번의 1은 족, 얘는 주기, 그 다음에 2번은 원자 번호, 3번의 족, 4번의 주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XOOX 4번의 1은 자, 같은 주기에 속하는 거는 뭐가 같으면 돼요? 가장 큰 주 양자수가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B, C, D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를 보면 되죠. 얘는 이제 헬륨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빵, 얘는 2개, 얘는 4개, 얘는 6개, 4개 해당이 되니까 같은 족인 거는 C하고 E죠.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 거? 1개 또는 2개인 거니까 B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자,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대표자료 분석 봅시다. 자, 1번 금속 원소인 거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이에요. 근데 A는 수소에 해당이 되니까 A는 제외죠. 따라서 C하고 H, 나머지가 비금속 원소에 해당이 되겠죠.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C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1가 양이온이죠. F는 염소에 해당이 되죠.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1가 음이온이 되기가 쉽죠. B하고 G는 뭐예요? 비활성 기체죠. 18쪽이니까 H는 플러스 2의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기가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OXX, OOX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 그럼 원자과 전자수를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원자과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얘 하나, 얘도 하나, 얘는 6개, 얘는 0개, 그 다음에 얘도 0인데 근데 이건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자 상태로 바꿔주면은 2개를 잃어버렸으니까 3s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전자 하나 얻어서 이 상태가 된 거니까 1s2, 2s2에 2p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원자 상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 원자가 전자수 몇 개? 2개, 얘는 7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같은 족에 속하는 거는 누구랑 누구입니까? A하고 B가 해당이 될 거고, 자, 같은 주기에 속하는 거는 껍질 수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2주기, 얘도 2주기. 그러니까 뭐가 돼요? B하고 C하고 E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온을 원자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3번 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얘는 수소니까 하나라도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따라서 B하고 D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OOXX 6번, 7번만 X예요. 자,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봅시다. 1번에 5,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 5번에 1, 6번에 4, 7번에 1, 8번에 2, 9번에 5, 10번에 3, 11에 4, 12에 5, 13에 5, 14에 2, 그 다음에 15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가 속한 영역에 기호를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여기서 보면은 음이온이 되기 쉬운 영역이면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라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그치? 자, 라에 해당이 되고, 음이온이 되기가 쉬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응? 자, 이 라의 영역에 있는 애들은, 예. 원자과 전자수가 5에서 7개죠. 5개에서 7개 사이로 전자를 어떻게 해서 얻어 옥텟 상태가 되어 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온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잃던지 얻어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옥텟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를 0개로 만드는 상태가 돼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6번에 4, 그 다음에 17번. 자, 원자 번호가 22인 A부터 D에 대한 자료인데 3주기 원소는 B하고 C래요. 자, 1주기, 2주기, 3주기인데 여기 3주기 원소가 B하고 C에 해당이 된대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D가 C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D는 4주기 원소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껍질 수가 하나 커야 되니까. 전기가 통하는 원소는 C하고 D래요. 그러면 C하고 D가 무슨 원소예요? 금속 원소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C, 여기가 B 이렇게 될 거고,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A하고 D래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같은 족은 아니고 얘가 D, 그 다음에 A.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던가 여기던가 둘 중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2주기 1쪽이든지 1주기 1쪽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근거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전기가 통하는 원소가 C하고 D라고 했기 때문에 C는 금속 원소예요. 그러면은 B는 전기가 안 통한다 소니까 비금속 원소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C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원소가 C하고 D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전기가 안 통해요. 같은 족인데도. 그러니까 2족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1족 수소여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은 것부터 쓰면 순서대로 A, C, B, D 네, 이렇게 가야 돼요. 순서가. 네. 자, 질문. 저 그 10번 문제요. 자, 그림 원소 A부터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A는 몇 족 원소?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 2개죠. 2족 원소죠. 그 다음 얘는 몇 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7족 원소고 얘는 꽉 찼죠. 18족 원소죠. 자, 금속 원소는 여기서 2족 하나. A부터 쏘는 다 그죠? 전자 껍질 수가 다 몇 개예요? 2개니까 2족이죠. 원자과 전자수는 얘는 0족이에요. 0족. 18족은 0개, 0개.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죠. 그죠? 8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 18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또 질문? 없어요? 저 그 14번. 14? 네. 자, 가는 누굽니까? 수소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예요? 이거는 전이 금속 원소예요. 그 다음에 다는 준금속 원소. 나는 비금속. 마는 비활성 기체예요. 가와 나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가는 안 돼요. 수소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잠깐만, 저게 족이야? 네, 흑백이라 그림이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네, 준금속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갖는다. 이게 맞아요. 마는 비금속성이 가장 크다. 비금속성이 아니에요. 그냥 비금속이지. 비금속성이 가장 큰 거는 몇 족 원소예요? 17족 원소예요. 18족은 비금속은 맞지만 비금속성이 큰 거는 별개예요.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소리예요. 반응성 안 크단 말이야. 알겠어? 네. 됐어요. 그 다음 실력업은 1번에 3, 2번에 3, 3번에 3, 4번에 2. 저 그 2번 문제. 자, 보자. 자, 2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에 속하는 세 가지 원소에 대한 자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족이 1족이니까 리튬.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예요? 나트륨. 그 다음에 10탄소, 규소, 질소, 인. 그 다음에는 산소, 황. 이렇게 됩니다. 바닥 상태 원자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A하고 C하고 서로 같대요. 자, 오비탈의 개수가 얘는 어떻게 돼요? 1s2에 2s1. 얘는 1s2에 2s2에 2p6에 3s1. 이렇게 돼요. 자, 얘는 1s2에 2s2에 2p2예요. 그다음 얘는 1s2, 2s2, 2p 3. 그다음 얘는 1s2, 2s2, 2p 4.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규소는 1s2, 2s2, 2p 6에다가 3s2까지 차고 그다음에는 3p 2. 그다음 얘는 3p 3. 그다음 얘는 3p 4. 이렇게 돼요. 순서가. 자, 그러면 바닥 상태의 오비탈 수는 A하고 C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비탈 수가 같으려면은, 자, 봐봐. 얘 오비탈 몇 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오비탈 수가 4개,
5개. 얘도 몇 개? 5개. 얘는 오비탈 수 몇 개예요? 2개. 오비탈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죠. 6개, 여기까지 6개지? 7, 8개, 9개, 얘도 9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같은 애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2개던가, 요렇게 2개던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바닥 상태의 홀전자 수가 A가 B의 2배래요. 그럼 이제 홀전자 수는 한번 봅시다. 홀전자 수예요. 원자가 전자수가 아니라. 홀전자 수 리튬 몇 개? 1개. 1개. 얘는 홀전자 수가 몇 개예요? 2개. 얘도 몇 개? 2개. 얘는 홀전자 수가 15족이 최대죠. 3개. 3개. 꽉 찬 상태에서 하나 더 채워졌으니까 홀전자 수 몇 개? 2개? 2개. 그러면은 지금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B에 해당하는 건 하나짜리 거고 A는 2배짜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확실한 거는 A는 몇 족 원소다? 14족 원소다. B는 몇 족 원소다? 1족 원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 얘도 2배네. 2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14족 아닌 몇 족 원소예요? 16족 원소. B는 무조건 몇 족 원소예요? 예, 1족 원소에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S 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S분의 P 값을 여기서 구해봐야 되겠네. 그럼 S 오비탈분의 P 오비탈은 얘는 없죠. P 오비탈 자체가 없으니까 0. 그 다음 얘는 S 오비탈이 몇 개 들어있어? 4개, 5개. 그러면은 5분의 6이죠. 얘는 S의 4개, P의 2개지. 그럼 2분의 1이죠. S의 몇 개예요? 4개, 3개니까 4분의 3. 4개, 4개니까 1. S의 몇 개? 하나, 둘, 6개. 그 다음에는 8개죠. 얘는 3분의 8. 얘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얘는. 그럼 3분의 9. 얘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3이 아니지. 3이 아니라 6분의 8이구나. 둘에 6개에다 8개니까 6분의 8. 얘는 6분의 9. 얘는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6분의 1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B는 몇 족이다? 1족 원소다. 그죠? 그 다음에 A는 몇 족이에요? 14족 또는 16족 원소다. 그리고 A하고 C가 어떻게 된다? 같은 주기다. A와 C가 같은 주기다. 그 다음에 B가 A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1족 원소인데 A보다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요? 5분의 6이 나오잖아요. 그쵸? 얘는 0이고 그럼 얘는 5분의 6이면은 B가 A보다 크다니까 그럼 A에 해당이 되는 거는 1이 너무 5분의 6이면 안 되는 게 누구야 일단? 얘네들은 안 되지. 5분의 6보다 다 크잖아 지금. 네. 얘 30분의 36이고 얘는 30분의 40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 네. 그죠? 그러면은 A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도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바닥 상태의 홀전자 수가 A가 B의 몇 배래? 2배래. 그러면은 얘는 B가 얘로 정해졌죠 지금. 네. B. 그러면은 A가 이 둘 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에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그리고 바닥상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오비탈 수가 A하고 C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오비탈 수가 같으려면은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결국에. 그치? 그러면 얘가 누가 돼야 돼요? C가 돼야 되겠고 얘가 A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에.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거는 누굽니까? 산소. 그 다음에는 B에 해당하는 거는 나트륨. C에 해당하는 거는 질소. 네, 이렇게 되겠죠. 주어진 조건 내에서 다 찾아주면 되겠지. 예. 그러니까 3번이죠. 또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오케이.